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구팔입니다. 네, 오늘은 자료구조 첫 강의 시간입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첫 강의 시간이고요. 네, 처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자료구조는 힙 트리입니다. 네, 힙이라는 자료구조이고요. STL에서는 우선순위 큐, 프라이머리 큐라는 것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힙은 네, 삼성전자 B형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자료구조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B형 또는 뭐 프로페셔널 등급은 STL을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A형과는 다르게 STL을 이용하실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 구조들은 모두 다 구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자료 구조를 딱 쓰면 답이 나오는 뭐 풀리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문제를 상당히 좀 꼬아서 내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구현하실 줄 아셔야 그 문제들을 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기존의 자료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조금 더 문제를 푸실 때 편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힙을 위키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많은 글이 써 있고요. 밑에 링크도 있고 뭐 구글에서 뭐 위키 힙 이렇게 치면은 바로 나오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그냥 시간 나실 때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네,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만의 힙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힙은 부모가 있고 그 밑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최대 2명까지 가질 수 있는 트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사이에는 대소 관계가 성립하는 트리입니다. 네, 대소 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은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크거나 또는 작은 그런 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힙은 대부분 이제 어떤 데이터 셋에서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큰 값을 최대한 빠르게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인터를 이용한 연산보다는 주로 배열을 이용한 트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도 약속을 잡습니다. 어느 정도 약속을 잡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 노드의 인덱스에서 부모 노드의 인덱스에서 곱하기 2를 하면 왼쪽 자식 노드의 인덱스가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노드의 인덱스에서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을 하면 오른쪽 자식 노드가 접근이 됩니다. 조금 반대로 말을 하면 자식 노드의 인덱스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부모 노드의 인덱스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번이라는 이제 인덱스에 어떤 부모 노드가 있었고 거기에 자식 노드는 2번 인덱스와 3번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인덱스의 자식 노드는 6번 인덱스와 7번 인덱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12번 인덱스의 부모 노드는 6번 인덱스가 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트리를 보통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맥스 힙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시 오퍼레이션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빈 힙에 5라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저는 편의상 이제 힙을 구현할 때 배열의 인덱스의 1을 루트로 잡습니다. 0은 그냥 빈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1부터 이제 사용을 합니다. 최초의 힙 사이즈는 0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0이었을 거고 거기에 1을 더하면 타겟은 1이 됩니다. 그래서 힙의 타겟에 5를 넣으면 이런 형태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6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힙의 사이즈에 플러스 1을 한 것을 타겟으로 놓고 타겟에 6을 넣습니다. 힙 타겟에 6을 넣으면 이런 형태 배열의 인덱스 2에 6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트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부모와 비교를 해서 힙이 맞지 않으면 이제 수합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부모가 더 작았었기 때문에 자식을 위로 올리고 부모를 아래로 내리는 이런 형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 그 타겟이 루트로 갔기 때문에 그 한 칸 더 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는 타겟이 2 인덱스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1 인덱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번 노드에 이제 3이라는 데이터를 넣게 되는 과정인데요. 정확하게는 처음엔 3번 인덱스라는 것을 모릅니다. 힙 사이즈가 2였고 1을 더해서 타겟은 3이 되고 힙 타겟 3에 3을 넣게 됩니다. 그렇고 이런 이제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부모와 비교를 했을 때 부모보다 작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만 유지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7이라는 값을 넣을 건데요. 타겟은 힙 사이즈는 3이고 1을 더했기 때문에 타겟은 4가 됩니다. 네, 힙에 네 번째 배열에 7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비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비교를 했을 때 부모가 더 작았기 때문에 스왑을 시켜주고 타겟을 2로 나눠서 타겟을 부모 노드로 옮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졌지만 아직도 부모보다 작습니다. 네. 아직도 부모보다 크게 됩니다. 네, 제가 잘못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노드를 다시 또 스왑하게 됩니다. 스왑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겟은 다시 부모 노드를 가르치도록, 네, 이렇게 되게 되고 지금 루트까지 왔기 때문에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시 힙을 만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여담이지만 다른 한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힙의 이제 성질이 자식 노드보다 부모 노드가 크거나 작은 그런 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루트를 지금 3대까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게 나, 이게 삼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형제인 게 삼촌이고, 그리고 아버지 자식이 나니까, 네,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게 힙트리가 맞다라고 했는데, 힙이 맞다고 했는데 할아버지의 나이는 7살이고 아버지 나이는 6살, 그리고 삼촌의 나이는 3살, 저희 나이는 5살입니다. 네, 뭔가 좀 언밸런스한 것 같지만 이것도 힙이 맞습니다. 삼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소관계가 엇갈려도 뒤집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을 또 이제 입력을 푸시를 하려고 하면 힙 사이즈가 4였기 때문에 타겟은 5에 이제 7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노드와 비교를 해서 부모 노드가 작았기 때문에 스왑을 시켜주고 타겟을 또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부모 노드와 또 비교를 하려고 해보니 값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줘도 그만, 안 바꿔줘도 그만입니다. 네, 연산의 이제 효율을 위해서 바꿔주지 않고 이대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푸시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스왑을 계속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힙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페셔널 등급, 익스퍼트 등급을 따시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적의 코드를 구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소한 거지만 한 번쯤은 신경을 써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톱니바퀴 문제를 풀어줄 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톱니바퀴를 회전시킬 때 스왑을 계속 시키지 않고 가장 첫 번째 이제 값이 없어질 아이를 백업해 놨다가 나머지는 다 복사시키고 그 백업해둔 아이를 이제 원하는 마지막 장소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나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톱니바퀴 나고파리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글이 나올 겁니다. 그 글을 한번 봐주시면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매번 수합하지 않고 이 7을 백업을 해두고 이 7을 백업을 해두고 이 5를 밑으로 내립니다. 네, 5를 밑으로 내리면 5가 2개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6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6이 2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백업해 놓던 7을 6에다 넣게 됩니다. 네, 이런 연산만 한다면 수합을 매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수합은 한 번 값을 바꾸기 위해서 3번의 대입 연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2번의 수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6번의 대입 연산을 했지만 우리는 한 번을 복사시키고 한 번을 내리고
한 번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 번을 다시 복사시켰기 때문에 총 4번. 맞나요? 네, 4번이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수압을 했을 땐 6번, 이렇게 그냥 시프트에서 내렸을 땐 4번이지만 이게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조금 더 많은 연산이 이제 절약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산을 얼마나 많이 푸시하느냐, 얼마나 많이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최적화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팝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그 트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네, 팝은 항상 루트가 빠집니다. 네, 루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네, 그래서 큰 값이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래 일반적으로 힙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빠진 부분을 누군가가 메꿔야 됩니다. 누군가가 메꿔야 되기 때문에 뭐 마지막 아이를 위로 올렸다가 그리고 깨진 부분을 다시 맞추는 이렇게 이제 짜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또 아주 비효율적으로 짜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 노드 둘 중에 큰 값을 올리고 그 빈 공간을 또 찾아 메꿔가기 위해서 또 계속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짜면은 왜 비효율적이냐면 제가 PPT를 만들진 않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한쪽이 계속 빠지게 되면 이 트리가 그 트리의 높이라고 하죠. 네, 그 뎁스가 높이가 맞지 않게 됩니다. 양쪽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힙 트리가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팩트고요. 그래서 보통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노드를 위로 올립니다. 네, 가장 마지막 노드를 위로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제 힙이 맞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힙을 맞추기 위한 연산을 줄줄이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것과 거의 유사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방법으로는 이렇게 3개 값을 네, 캔디데이트에 넣고 이 캔디데이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왼쪽 자식과 오른쪽 자식이 올라가게 되면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고, 만약에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이 루트로 부모 노드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연산을 하지 않고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제가 다 PPT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말로만 설명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계속 돌려가면서 계속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연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런트에 이제 1을 넣고요. 고정입니다. 루트에서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레프트 차일드는 2고 라이트 차일드는 3입니다. 네, 실제로 여기에 이 값은 힙의 레프트 차일드, 힙의 라이트 차일드인데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게 한 줄에 써지지가 않아서 힙 배열을 표기를 뺐습니다. 네,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슈도코드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타겟에는 이 3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레프트 차일드. 네, 그래서 레프트 차일드를 위로 올리게 됩니다. 레프트 차일드를 페어런츠에 넣고 그 다음에 페어런츠가 다시 레프트 차일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가르치게 되고 차일드는 다시 레프트 차일드는 4, 라이트 차일드는 5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실제로는 7이라는 값이 차 있었지만 의미상으로는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레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 가장 작은 값. 레프트 차일드와 라이트 차일드와 제가 잘못 말했는데 레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 3개 중에 또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립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 값과 차일드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표시를 했고요. 이 6이라는 값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마지막 힙의 마지막 값이 올렸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뭐 체크하지 않고 종료해 주시면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힙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값이 빠졌고 이 7과 6과 3, 7이 가장 큰 값 맞고요. 6과 5, 6이 더 큰 값 맞고요. 네,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다시 또 루트를 빼고 3개 중에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립니다. 네, 아마 6이라는 값이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공간이 비게 됩니다. 네, 이 공간이 비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레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 가장 마지막 값 세 개 다 동일한 이제 노드를 가르치게 되고요. 라이트 차일드는 없기, 네, 오른쪽은 없기, 라이트 차일드 맞죠? 네, 라이트 차일드는 없기 때문에 레프트 차일드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되고요. 이렇게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도 힙이 맞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팝을 하게 됩니다. 루트를 팝을 하게 되면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가장 마지막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위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고요. 그럼 이 공간이 비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실수를 했네요. 네, 이 공간이 비고 그 다음에 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 마지막 값을 이 값에 복사를 시켜줍니다. 이 위치에. 네, 그건 제가 이제 코드를 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마지막 값을 이 공간에 복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되는 게 맞고요. 제 PPT 한 장을 빼서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16분이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5라는 값을 팝을 하게 해주면 이제 3이라는 값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을 팝을 해주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힙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힙은 어떻게 구현하느냐? 일단 가장 심플하게 구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힙은 힙 사이즈라는 이제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힙이라는 이제 배열을 만듭니다. 만 정도 9999개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힙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힙은 아까 말한 대로 푸시라는 이제 펑션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팝이라는 펑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힙 구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쁘게 코딩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 클래스로 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코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가장 쉽게 펑션 두 개를 그냥 구현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열 하나와 사이즈를 계산한다. 네, 이 정도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시는 아까 이제 PPT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힙 사이즈에다가 플러스 1한 값을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루트가 아니고 저희는 1을 루트라고 잡는다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힙의 타겟의 2로 나눈 값이 부모입니다. 네, 부모 노드가 자격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있으려면 이제 새로 들어온 것보다 커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것보다 작으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이제 부모를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부모를 끌어내리셔야 되는데 부모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고요. 부모를 자식 노드로 복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을 2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모 노드가 이제 자격이 있다면 타겟에 데이터를 복사시켜 주시고 힙 사이즈를 증가시켜 주시면 푸시가 구현이 끝납니다. 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뭐 조금 더 이게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 노드에 있는 값을 자식 노드로 복사시키고 그 아까 말한 화살표를 한 칸 올립니다. 제가 PPT를 조금 더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네, 뭐 여기쯤이 좋겠네요. 네, 7을 넣었는데 여기가 타겟입니다. 7을 넣었는데 부모 노드를 봅니다. 부모 노드가 자격이 있는지 이 7과 타겟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타겟을 위로 올립니다. 타겟을 2로 나누면 타겟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이 값을 부모에 있는 값을 끌어내립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형태의 코드를 지금 구현을 한 거고요. 이제 팝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을 구현을 할 건데요. 팝은
그래도 푸시보다는 조금 깁니다. 네, 조금 길고요. 페어런트, 네, 그리고 차일드 이렇게 디폴트로 잡게 됩니다. 네, 디폴트로 잡고요. 언제까지 계속 하느냐? 차일드가 힙 사이즈보다 작으면 계속합니다. 그리고 임시값으로 힙 사이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템프의 가장 마지막 라스트 값, 이 힙의 마지막 인덱스에 있는 값을 임시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이 값을 그냥 그대로 갖다 씻어도 되는데, 그냥 이름이 길어서, 그리고 마땅히 제가 뭐 여기다가 어떤 변수 이름을 잡기도 애매해서 그냥 템프라는 것으로 저는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템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차일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라이트 차일드가 있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왜냐면 템프와 지금 이 코드 기준에서 템프와 레프트 차일드, 라이트 차일드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 차일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트 차일드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만족하면 라이트 차일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차일드가 있다면 라이트 차일드가 큰지 레프트 차일드가 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레프트 차일드의 값이고 이게 라이트 차일드의 값입니다. 만약에 라이트 차일드가 크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 차일드 값에는 이 차일드는 레프트 차일드 또는 라이트 차일드 중에 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템프와 이 차일드 두 개만 비교를 하면 셋 중에 누가 제일 가장 큰 값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템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힙트리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 값이 레프트 차일드 또는 라이트 차일드보다 크다. 그러면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고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종료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케이스냐면 이 PPT에서 네,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값보다 이 값이 레프트 차일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레프트 차일드 값을 부모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이 차일드를 넣어주시면 이제 일로 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페어런트는 차일드가 됩니다. 그리고 차일드는 곱하기 2를 해서 일단은 레프트 차일드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라이트 차일드냐 뭐 이런 거를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이제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경우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느냐? 이 값이 더 큰 값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8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8을 루트에 써주시면 됩니다. 루트는 페어런츠고요. 그러면 힙의 페어런츠에 템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힙 사이즈 하나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구현이 완료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힙이 이렇게 한 15줄 가량 되는 것 같은데 뭐 가로 좀 빼고 뭐 이것저것 빼면 한 15줄 가량 만에 짜졌습니다. 하지만 이 힙이 똑바로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데 그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장에서도 많이 쓰일 수도 있는 팁인데 내가 짠 모듈이 그때그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긴 코드도 문제없이 시간 안에 디버깅을 하고 짜실 수가 있습니다. 힙이란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디버깅을 하는데요. 랜덤 함수를 쓰기 위해서 윈도우즈 h라는 헤더 파일을 추가했고요. 이제 뭐 정렬을 큰 컨셉은 STL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하고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든 것을 정렬을 하고 그 값이 힙을 이용해서 정렬한 값과 같은지를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수는 제가 일단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고 1, 10, 100, 1000, 만
정확하게는 네, 만으로 하죠. 네. 일십, 백, 천만. 네. 그리고 일십, 백, 천. 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힙이 1번부터 썼기 때문에, 네, 인덱스를 1번부터 썼기 때문에 아까 만을 사이즈로 잡아도 9999개까지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뭐 일십, 백, 천, 만 정도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A와 B의 같은 값이 랜덤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A는 일십, 백, 천, 만. 저희가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힙소트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겁니다. 어떻게 정렬을 하느냐? 푸시에 B에 I를 계속 넣으면 이제 힙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은 일십, 백, 천, 만. 네, 어떤 식으로 하냐? if A의 I와 B의 힙의 1이 같지 않으면, 이게 같아야 됩니다. 같지 않으면 이제 not 힙, 인덱스를 찍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힙에 계속 B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이 힙의 루트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와 가장 큰 값, A에서 가장 큰 값을 비교를 하고, 같지 않으면 뭐 잘못됐다라는 로그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이 힙의 루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A의 1도 두 번째로 큰 값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검증을 하는 코드를 구현을 해서 내가 짠 코드가 맞게 짜졌는지도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드가 잘못. 네. 푸시도 보이드입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짰기 때문에 좀 어디서 잘못됐네요. 볼까요? 네. 이거를 제가 구를 좀 많이 썼네요. 네. 다시 빌드 했고요. 네,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카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어렵네요. 네.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블로그에 이제 제 유튜브 제 동영상과 PPT, PDF 그리고 소스 코드를 동시에 다 올려놨고요. 블로그 주소는 na982.tstory.com입니다. 네. 거기에 가보시면 이 자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30분 가량 됐는데, 네, 자료 구조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조금 디테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